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장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이며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다. 염증성 장질환에 걸리면 염증이 장의 고유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데 설사나 혈변, 복통, 체중 감소 등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 불명의 대장과 소장에 염증이 계속 발생을 해서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은 대장과 소장의 기능이 영원히 망가지는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요.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 띄엄띄엄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고,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에만 침범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오인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협착이나 누공, 천공, 종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젊은 층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복통과 설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염이 원인일 수도 있다. 배탈이나 장염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사나 복통 등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배가 자주 아프고요. 혈변이 나와서 왔습니다. 평소부터 화장실을 좀 자주 가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얼마나 악화되셨는지. 평소에도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한두 달 전부터 설사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대장 내시경 언제 하셨는지 혹시, 그리고 그 소견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년 전에 대장 내시경 했었는데요. 그때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을 들 수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과 점막 아래에 광범위한 궤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혈액이나 점액이 섞인 대변과 복부 불편감 등의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 치질로 오인하기 쉽다. 이 환자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고요. 일단은 대장 내시경을 해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의 질병 활성도를 약을 투약을 해가면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는 그냥 항염증제를 투여하게 되고요. 투여를 하고 3에서 6개월마다 일단은 내시경을 추적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로서 질병의 활성도를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렵다. 임상 증상과 더불어 혈액 검사와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단을 내리게 된다. 특히 병변과 질병의 범위 확인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가 우선적으로 권장되며, 크론병의 경우 캡슐 내시경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과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받으시고 한 달 정도 되셔서 지금 첫 방문하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수술하고 속 좀 괜찮으셨어요? 너무 좋죠. 수술 전에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그래도 통증이 많이 줄어가지고 생활하기 너무 좋죠. 수술 받기 전까지 담배를 못 끊으셨잖아요. 이제 좀 담배를 끊으셨나요, 정말? 그럼요. 확실히 끊었죠. 최근에 그럼 식사하시면은 복통이나 설사가 심해지진 않으신가요? 수술 후에는 식사 후에 특별한 증상 없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로 크론병을 들 수 있는데,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모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설사와 복통, 체중 감소를 주요 증상으로 보인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층에 속한다. 이 환자는 수술받은 크론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술을 한번 받은 크론병 환자는 질병의 심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약제를 통해서 질병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CT나 MRI 그리고 혈액검사, 대변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활성도를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다.
대신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와 증상의 정도에 따라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중 생물학적 제제는 장 점막 치유에 효과가 높아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악화가 되면은 장에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장의 협착이나 아니면 대장에 암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서는 대장 전체를 절제해야 되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빨리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발생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완치 또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다면 다른 만성질환처럼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따라서 이유 없이 복통이나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염증성 장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만이 핵심임을 기억하자.